네, 안녕하세요. 승무입니다. 어, 블로그래. 요즘에 그 영상이, 농구 영상이 자꾸 올라와서 좀 깜짝깜짝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시는 분이 있으신데, 제가 올해 목표가 2023년 목표가 유튜버였어요. 그래서 유튜버를 했고, 내년에는 이제 2024년, 네, 그 목표는 부캐를 좀 키우는 거거든요. 제가 농구를 좋아하다 보니, 뭐 어차피 뭐 관심 있는 분야고,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뭐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저처럼 이제 뭐꼭 농구를 해야 돼서 막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뭐 쉬운 허들처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한번 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뭐 큰 꿈은 아니고 그냥 틈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구 방송에 올라오더라도 네, 너그럽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민감한 질문을 하셨어요. 네. 이제 요런 부분이 많아요. 저도 이제 행정사를 하지만 저는 비자 업무를 안 합니다. 그냥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물으시면 저도 모릅니다. 그냥 해본 적이 없어서 안 해요. 네, 네, 뭐 비자 업무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비자 업무는 같이 또 하시는 행정사님이 계세요. 유기적으로 너하고 나하고 같은 사무소라는 개념은 아닌데 그냥 유기적으로 그냥 바인딩, 약간 끈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인딩이 엮여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넘겨주고 그분이 또 하면 또 제가 넘겨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갑이란 행정사한테 사무위임을 해요. 네, 을이라는 의뢰인께서, 그냥 쉽게 말해 쉽게 정리하면 의뢰인분이 행정사 A라는 행정사, 요즘 갑을 잘 안 쓰잖아요. 이게 설명하면 의뢰인분도 잘 이해 못해요. 위임을 하는데 A 행정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할게요. 여러 가지 이유. 뭐 모른다는 걸 수도 있고, 모름일 수도 있고, 뭐 바쁘다 할 수도 있고, 이유로 B라는 행정사한테 넘기려고 해요. 업무를. 자, 여기서 이제 토스라고 하는데 정의를 좀 해야 돼요. 토스라는 정의가. 그냥 내가 받은 업무를 너한테 줄 테니 네가 좀 처리해서 나한테 결과만 알려달라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결과만. 아니면 계약은 내가 하고 업무는 네가 해라. 네가 가라 하와이처럼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토스라는 것 자체도 좀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임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위임 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A 행정사가 해야 되는지, 아님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B가 해야 되는지, 요거고요. 보수는 A가 받아야 되는지 아님 B가 받는지, 이때 수익 분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이런 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뢰인이 나한테 했어요. 의뢰를 예를 들어서 뭐 비자 업무를 했어요. 뭐 이민 비자나 전 잘 몰라서 이민 비자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줬어요. 난 자신이 없어. 해본 적도 없어. 근데 이민 비자 하신 행정사가 또 있네 마침. 또 내가 친하네. 그러면 좀 해줄래? 오케이 해줄게. 가져와.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뭐 토스라고 하는데, 음, 이 토스의 기준이, 이거는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민하냐면 위임 계약을 누가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요. 누가, 그리고 내가 할 것인지 아님 너가 할 것인지.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변호사들은 복대리라는 게 있어요. 복대리. 내가 이렇게 하고 또 이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한테 복대리를 맡기는데, 행정사는 관련된 규정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뢰인은 결국은 나를 보고 계약한 거예요. 나를, A가 나를 할게요.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업무는 B가 했어. 자, 이때 문제는 잘 되면 괜찮아요. 근데 안 되면 그것도 문제죠. 그리고 의뢰는 내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질문이 오겠죠. 난 그 응대를 못해. 아는 게 별로 없어.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그 업무를 하는 행정사님의 성함을 같이 넣어요. 이게 뭐 복대리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저 이름, 그 행정사님 이름, 네, 그렇게 하고 하다가 이제 담당하는 행정사님이 그분이시니까 그분한테 연락처를 안내해드리죠. 네, 어쨌든 계약 주체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니면 아예 제가 진짜 자신이 없고 아 내가 이것까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친절하게 담당하시는 행정사님이 다른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 번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행정사님이 연락처를 드리든지 그 행정사님 지금 연락을 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그 레인은 저를 찾을 거예요. 잘 되면 그리고 내 업무를 뺏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가 안 했는 업무인데 내가 안 하는 업무고, 그러면 그 업무를 가지고 그 행정사님이 잘 되면 또 그 행정사님이 또 당연히 이제 부채가 생기잖아요. 심리적 부채가. 그럼 자신이 안 하는 업무는 또 저한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윈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 영상 찍을 때도 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도 둘이 뭉실하게 둥글둥글하게 잘 지내면 결국은 뭐가 와요. 예. 근데 악의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계시죠. 그냥 자기 이것만 취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거 빼고는 내가 안 하는 거면 어차피 누군가 가져갈 건데 그럼 이왕이면 내가 아는 행정사님이 가져가면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약서는 뭐 같이 쓰던지 그 의뢰인이 나를 보고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행정사님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계약을 하는 거고, 굳이 그런 거 없고 그냥 그 행정사님 된다고 하면 그냥 둘이서 알아서 하시라고. 또 그 행정사님이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이제 커피 쿠폰이든 뭐가 상품권이든 주시겠죠. 그쵸. 그럼 또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다음에 저가 하는 업무가 들어오면 저한테 토스를 해주시는 그런 방식이고, 이제 보수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이건 앞에 거는 의미 없어요. 예, 이건 진짜 의미 없고 결국은 보수인데 보수.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은 영업이 그냥 달라요. 5대5 파는 데도 있고 뭐 영업이 힘드니까 영업 6, 그러니까 영업을 앞에 놓을게요. 했을 때 뭐 5대5 하는 분도 계시고 6대4 하는 분도 계시고, 네, 7대3 하는 분도 계시긴 한못 본 것 같다. 네, 어쨌든 상등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업무는 업무대로 힘들어요. 영업도 영업대로 힘들고, 영업은 계속 고객님들하고 통화해야 되고 그 컴플레인 들어오면은 또 응대해줘야 되고. 근데 업무는 또 뭐가 힘드냐면 결국은 내가 앉아서 계속 업무를 하면서 또 유관기관이랑 통화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럼 또 그 스트레스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아예 아니라면 이게 같이 들어갔을 때 이런 건데, 그러니까 토스 말 그대로 그냥 넘겨주는 걸 했을 때, 그냥 넘겨준다고 할게요. 토스란 표현보다 넘겨주는 경우 보통은 그 수임 금액의 20% 정도는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확정적인 건 아닌데, 네, 감사하다고. 근데 저는 이게 왜 부정적이라고 하냐면 저는 제가 수임료를 예를 들어 학교폭력 이런 걸 받잖아요. 그럼 뭐 의료기기든 그럼 저도 정해진 그게 있는데 다른 분이 물어봐요. 지난번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얼마 정도 하세요? 뭐 이 정도는 한 100만 원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100만 원 계약을 해오신 거죠. 주셨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일정 부분을 요구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한 30%를 받는다라고 하신 거죠. 근데 30% 주고 나면 70만 원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저는 제 수임료를 결정을 할 때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수임료는 제가 했던 실질적인 능력에 대한 보수예요. 그래서 이거 했는데 제가 야 이거는 처음에 100만 원을 불렀는데 해보니까 100만 원까지 아닌가 솔직히. 그럼 저는 그냥 다운시켜요. 무조건 70 아니면 60. 해봤는데 별거 아니에요. 이거 이름만 바꾸고 내용만 바꾸는 건데 왜 이게 100만 원을 받지? 70. 근데 어떤 것들 행정심판이나 학폭 행정심판이나 의견서는 처음에 전 좀 낮게 받았어요.
네. 근데 이건 할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검토해야 될 것도 많고 사안 정리도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처음 이제 가격을 올렸죠. 비용을 올렸죠.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맞춰가는 단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나는 그래서 어쨌든 내 수입료를 100이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0%를 20만 원 넘겨주면 나머지 80으로 내가 그걸 만족할 수 있냐는 거죠. 네. 하면서도 저는 손해보는 내 스스로가 내 판단에서 난 이걸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20만 원 주고 나 80만 원 한다. 그럼 스스로가 힘들어져요.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또 영업 뛰시는 분이 영업만 하시는 행정사분들이 이제 계세요. 사무실만 걸어놓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말도 안 되는 금액 가져오신 분이 계세요. 한 번은 의료기기 1등급인데 2등급이었나? 하여튼 그거를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30만 원 이렇게 받아오시는 거. 1등급이었던갑다. 2등급이 30 안 나오니까 1등급이었는데 좀 난이도가 있는 거였어요. 시력교정기라고 해서 보통 그것만 해도 좀 기 몇백이 넘어갔는데 그거를 30만 원 해오신 거예요. 네, 저를 준 건 아니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이거 했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 도와드릴 수 있죠. 이랬는데 그냥 얼버무렸죠. 근데 전화 와서 이 계약했다. 30만 원에 계약했다. 이러면은 저는 그것만 해도 기본 기 몇백이 넘어가는 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냥 애초부터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그쵸. 그것도 신뢰관계 문제고 의뢰인분들한테 그렇게 받았는데 정작 이 의뢰인분들은 정작 그분과 나는 같은 사무실이 아니었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업무 때문에 연락했다고 하면 받게 되는 좀 약간 배신감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저도 근데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저 지금 서울에 있는 행정사님인데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이름만 대면 우와 하시는 네 햅선만 전문으로 하시는 지금은 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동갑이라서 친구인데 또 사석에서 말 꺼내는 게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 안 드리는데 그렇게 했어요. 뭐 5대5 그럼 미안하죠. 저는 그땐 직업이 있었으니까 그냥 영업만 블로그 해서 영업만 해줬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죠. 5대5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윈윈이 돼서 그분도 이제 본격적으로 파트를 찾으셔서 하신 거고 저도 파트를 찾아서 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윈윈이 되면 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합동사무소를 하면 분리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유기적인 느슨한 약간 바인딩 자체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거기에서도 서로 서로가 불만이 안 쌓이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예 생판 모르는 그냥 난 영업만 뛸게 넌 업무만 해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네. 회사도 그래요. 영업직은 무조건 된다고 따오고 실제로 코딩하시는 업체 같은 경우는 IT 부서 특히 무조건 구현됩니다 해서 따오죠. 근데 IT 개발진들은 야 이거 절대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영업하고 이렇게 토스를 해준다는 거는 첫 번째는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 무조건. 네.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이 신뢰관계는 매우 끈끈해야 돼요. 그 대신 업무 관계는 약간 유기적이어 그러니까 느슨해도 된다 생각해요. 너무 끈끈해져 버리면 스트레스 받아요.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끊고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느슨해도 돼요. 그 대신 신뢰는 해야 되겠죠.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업무를 안 하고 다른 데 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당연한 그런 이유가 있겠지라는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당연히 신뢰관계가 느슨하면 업무 관계도 느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 나하고 안 하고 간다 했을 때 나는 화가 치밀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신뢰관계가 끈끈해야지 내가 하는 업무를 넘겼을 때 수입료도 적정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의뢰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제 지난번 영상 말씀드렸잖아요. 모른다고 해라고. 우리 대학 교수님도 심리학 그 대학원 교수님도 물어봐요. 당연히 정신분석 쪽이니까 아시겠지 생각했는데 전 잘 모른다고. 네. 정신분석도 프로이드 학파가 있고 칼 융 학파가 있거든요. 네.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있겠죠, 다들. 뭐 꿈의 해석 뭐 프로이트 네, 꿈의 해석이나 이렇게 되는 거고 칼 융은 이제 정신 분석, 역동 정신 분석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처럼
아, 이 업무는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같이 하시는 행정사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연락처를 드리고 통화를 한번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하고, 거기에서도 내가 하는 업무가 아닌데 내가 수익 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하고 수익 금액하고 얘기하시라고, 그리고 그분하고 얼마 정도 했으니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돼야 되는 거지, 두부 자르듯이 칼로 무베듯이 탁 나누실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행정사님들께서 좀 고민하시고 같이 하신 행정사님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합동사무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하면 좋은데 초기에는 괜찮아요. 서로 으쌰으쌰해서 윈윈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가 되고 나면 뭐 법무법인 또 로펌도 마찬가지지만 별산제로 가야죠. 공산제보다는 별산제로 가서 뭐 지분 묻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네, 그런 게 저는 낫다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하는 것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 아시겠죠? 인생은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이라는 거. 저는 참고만 하시고 행정사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만의 모범을 한번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네요. 네, 아무튼 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점심시간이 끝나가지고. 네, 그럼 다음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